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펜션 마당을 쓸고 있는데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처럼 한산한 시기에 손님이 온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솔직히 조금은 반갑기도 했죠. 현관으로 나가보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두 남자가 낚싯대와 큰 짐가방들을 들고 내리고 있었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다른 한 명은 좀 더 말랐지만 활기찬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들이시죠?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활기차 보이던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일이요. 오랜만에 이 자식이랑 제대로 놀아보려고요. 요즘 비수기라 조용히 쉬시기엔 딱 좋으실 거예요. 제 말에 두 남자가 서로 얼굴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키 큰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짐을 들고 있던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남자는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어요. 과묵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고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대로 다른 분은 말이 많고 유쾌한 스타일이었어요. 누나, 여기 진짜 좋네요. 바다 보이고 공기도 좋고 5일 동안 여기서 제대로 쉬다 가야겠어요. 승민이 마당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편하게 쉬다 가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경수가 조용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두 사람을 객실로 안내하면서 저는 그들이 회사 동료이자 오랜 친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낚시를 정말 좋아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여행을 온다고 했어요. 여기 근처 포인트가 좋다고 들었는데 내일부터 매일 새벽에 나가보려고요. 승민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근처 좋은 낚시터 몇 곳을 알려줬어요. 손님들한테 들은 정보였죠. 경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날 저녁 두 사람은 간단히 회와 소주로 식사를 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마당 쪽에서 들리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왁자지껄하진 않지만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가끔 경수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귓가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나서 이 펜션을 운영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힘들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혼자가 되었을 때의 두려움, 경제적인 부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죠.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자유롭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아니, 사라졌다기보다는 묻어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경수라는 남자를 봤을 때 뭔가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직 나도 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되어 펜션은 조용해졌습니다. 두 남자는 내일 새벽 일찍 낚시를 나갈 준비를 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도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 경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차분한 눈빛, 낮은 목소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웃을 때의 모습. 이게 뭐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둘째 날 저녁 경수와 승민은 새벽부터 나가서 잡아온 생선을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누나, 오늘 대박 났어요. 엄청 잡았어요. 승민이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경수는 조용히 웃으며 생선이 담긴 아이스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 잡으셨네요. 이거 매운탕 끓여드릴까요? 제가 물었더니 두 사람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요, 그걸 바랬죠. 감사합니다. 승민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싱싱한 생선들이었습니다. 손질하면서도 마당에서 들리는 두 남자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낚시 얘기, 회사 얘기, 그리고 여자 얘기. 남자들끼리만 있을 때 나누는 그런 대화들이었죠. 1시간쯤 지나서 매운탕이 완성되었습니다. 빨갛게 끓어오르는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마당 테이블에 매운탕을 내놓자 두 남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누나도 같이 드세요. 누나 목도 있어요. 승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권유에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감사히 함께 먹을게요. 제가 자리에 앉아 승민이 소주잔을 건넸어요. 소주 한 잔 하시죠. 바람이 적당히 불었습니다. 봄날의 저녁 바람은 차갑지도 덥지도 않았어요. 매운탕 한 숟가락을 떠먹는데 정말 시원하고 얼큰했습니다. 우와, 제가 끓인 건데도 정말 맛있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더니 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성이 들어가셨으니까요. 그의 말에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소주잔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 두 병. 분위기가 점점 편해지면서 대화도 깊어졌어요. 승민은 정말 말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이것저것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낚시하다 겪은 황당한 에피소드들. 경수 이 자식은 보면 진짜 조용하고 점잖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승민이 갑자기 경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수가 야, 너 취했냐? 라고 말했지만 승민은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 여자 운이 진짜 없어요. 진짜로.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경수 씨 괜찮아 보이는데요? 괜찮죠. 성격도 좋고 착하고 진지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승민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술이 좀 취한 상태였던 저는 궁금해졌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이 친구가요. 승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무 커요. 뭐가요? 제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승민이 희죽 웃으며 가리켰어요. 그제야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야, 닥쳐. 경수가 황급히 승민의 입을 막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채로요. 진짜로요. 여자친구들이 다 힘들다고 도망갔어요. 승민이 계속 떠들었습니다. 아, 그만해. 경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그 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걸까?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술잔을 들면서도 경수를 보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경수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의 당황한 모습이 오히려 더 귀여워 보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 친구가 술만 먹으면 이래요. 경수가 제게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소주는 5병이 비었습니다. 승민은 완전히 취해서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경수가 그를 부축해서 데려갔어요. 저는 마당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크다니 얼마나 크길래? 정말 그렇게 클까? 47의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스스로도 웃겼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경수가 다시 나와서 테이블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민이가 실례를 많이 했네요. 아니에요. 재미있었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경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달빛 아래서 그의 눈빛이 유난히 깊어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민이 새벽에 급한 전화를 받은 거예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왜 하필 지금? 승민이 짐을 싸며 투덜거렸어요. 경수와 저는 현관에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미안하다. 나 먼저 올라가야 할 것 같아. 괜찮아. 어쩔 수 없지. 조심해서 가. 누나, 이 자식 잘 부탁드려요. 얘 혼자 두면 심심해 죽어요. 승민이 저를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가 떠나고 펜션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경수와 저 단둘만 남은 겁니다. 아직 이틀이나 더 남았는데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경수 씨는 계속 묵으실 거예요? 네, 어차피 휴가 냈으니까 혼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의 대답에 제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셋째 날 낮 경수는 혼자 낚시를 나갔어요. 저는 펜션 일을 하면서도 자꾸 그를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밤 승민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너무 크다고, 여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상상이 자꾸 되었습니다. 경수의 몸, 그의 크기, 47살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경수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별로 못 잡았는지 빈손이었어요. 오늘은 재미없었어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날도 있죠.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와 반찬들을 차렸습니다. 둘이서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승민이 없으니 분위기가 훨씬 조용했어요. 하지만 어색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경수 씨는 결혼 안 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인연이 없나 봐요. 연애는 해봤는데 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요? 경수 씨 괜찮은 사람 같은데. 글쎄요, 제가 문제가 있나 봐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승민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 그 이유 때문일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승민 씨가 경수 씨 너무 크다고. 순간 경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 얘기 승민이 진짜 사실이에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경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힘들어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구나. 얼마나 클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경수는 산책 좀 하고 올게요. 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욕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저녁 산책을 나간다며 펜션을 나섰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이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부슬부슬하던 비가 금세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로 변했어요. 우산도 안 가져갔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간이 넘었어요. 휴대폰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죠. 전화하는 게 오지랖일까 싶어서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뛰어나가 보니 경수가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티셔츠는 몸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었어요.
비를 피할 곳이 없어서 그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 이거 큰일 났네요. 얼른 들어오세요. 저는 황급히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현관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순간 시선이 멈췄어요. 젖은 티셔츠가 그의 몸에 완전히 달라붙어 체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그리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내려갔을 때 저게 어젯밤 승민이 술김에 했던 농담이 떠올랐어요. 장난스럽게 경수를 놀리며 했던 그 말들. 저는 웃어넘겼지만 사실 궁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지금 옷 위로도 윤곽이 보일 정도였어요. 수건 가져올게요. 저는 황급히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큰 수건을 꺼내 들고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죠. 진정해, 경혜야. 너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심장은 제 맘대로 뛰었습니다. 경수에게 수건을 건네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도 뭔가 느낀 듯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기 시작했어요. 물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 모습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걸까요? 옷이 다 젖었네요. 제 전 남편 옷이 몇 벌 있는데요. 그거라도 입으시겠어요? 말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지?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기다리세요. 가져올게요. 가서 상자를 뒤적였습니다. 이혼할 때 버리지 못한 옷들이 몇 벌 남아 있었어요. 티셔츠와 면바지를 꺼내 들고 나왔죠. 욕실에서 갈아입으세요. 세탁해 드릴게요. 편하게 샤워하셔도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경수가 옷을 받아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워하는 소리. 지금 저 안에서 경수 씨가 상상이 되려는 순간 저는 양볼을 찰싹 때렸어요. 정신 차려, 경혜야. 너 손님한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궁금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승민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수가 깨끗이 씻은 얼굴로 나왔어요. 전 남편의 옷을 입었는데 체격이 달라서인지 약간 타이트해 보였습니다. 특히 가슴 부분이 팽팽했죠. 잘 맞나요?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따뜻하게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네, 좋아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밖에선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경수 씨, 저도 모르게 그를 불렀어요. 네, 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조심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뭔가 깊고 진한 눈빛이었죠. 오늘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비도 오고. 아니에요. 경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누나랑 둘이 있게 돼서 좋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좋다니 전 그냥 펜션 주인 아줌마일 뿐인데요. 아니에요. 경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누나는 특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누나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경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가까워진 걸까요? 그의 어깨와 제 어깨가 거의 닿을 듯 했습니다. 저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수 씨를 보면 이상해져요. 제 나이가 47인데 젊은 남자 앞에서 이러고 있는 제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경수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어요. 제 손을 완전히 감쌀 정도로 컸죠. 누나. 그가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밖에선 빗소리가 더욱 거세게 들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쿵 하고 울렸죠. 그 순간 우리는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누나. 경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손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밖에선 천둥 소리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그날 밤 비는 새벽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경수와 저는 더 이상 주인과 손님 관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일어났어요? 경수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네, 잘 잤어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그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달콤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낚시 안 가고 누나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저도 그게 좋았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함께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펜션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 결혼 생활, 외로웠던 시간들,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나는 정말 특별해요. 경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뭐가요?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 중에서 누나만 저를 이렇게 편하게 대해줬어요. 경수 씨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뭔가 아쉽고 허전했거든요. 그런데 경수 씨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원했던 게 뭔지. 경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맞는 사람을 못 만났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났죠. 제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사람을.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경수는 오늘 떠나야 했습니다. 회사에 복귀해야 했으니까요. 아침을 먹으면서 우리는 조용했어요. 둘 다 이별이 아쉬웠습니다. 누나. 경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저 다시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요. 다음 주말에 바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기다릴게요.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아껴가며 보냈습니다. 바닷가를 천천히 걸으며 손을 잡았어요. 누나,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좋아요. 그리고 경수 씨가 다시 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경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누나. 점심을 먹고 나서 경수는 짐을 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다시 만날 거니까요. 현관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누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경수 씨 덕분에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전화 자주 할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서로를 꽉 안았어요. 그리고 짧지만 깊은 키스.
차에 오르기 전 경수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누나, 우리 잘 맞잖아요? 네, 정말 잘 맞아요. 그럼 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수도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멀어지고 점이 되고 결국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펜션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경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의 채취, 욕실에 걸린 수건, 주방 테이블, 모든 게 그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가 의자에 앉았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경수와 저는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누나, 잘 도착했어요. 벌써 보고 싶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47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좋은 인연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맞는다는 거였어요. 몸도 마음도. 그리고 그게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결혼? 연애? 아니면 그저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 답은 없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하니까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면 경수가 다시 올 거니까요. 펜션 마당에 앉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말이 기다려지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경수를 생각했어요.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한 체온.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가 좋아.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우리의 이야기도 그럴까요? 계속될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끝이 날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47살 이혼한 여자. 혼자 펜션을 운영하는 저에게 찾아온 작은 기적. 경수라는 남자. 그와의 5일.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는 이 설렘. 이게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말을 그리고 그 이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